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37만 3,10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만 2,857명, 완치 29만 7,509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일일 확진자 수는 증가세를 멈추고 4,00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여론조사기관의 9월 조사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61%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응답하여 지난 7월 조사보다 여론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조코이 대통령과 보건장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점수가 58%로 보건장관의 45%보다 높았습니다. 해당 여론조사기관은 저소득 저학력 응답자들의 지지가 높았으며 고소득 고학력 응답자들에게선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대책인 대규모 사회적 제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가 경제 회복을 위해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9%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백신 개발과 접종을 서두르려는 것에 대해 경고하면서 향후 개발될 백신이 할랄인지에 대한 대중들의 우려가 있다며 모든 준비 절차가 잘 진행되어야 하고 국민들과 소통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최근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를 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같은 보건 당국의 방침에 대통령이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일각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홍역이 퍼졌을 때 인도네시아 종교당국이 홍역 백신은 이슬람 교리에 맞지 않다는 율법 해석을 내려 당시 홍역 방역이 차질을 빚었는데 이 같은 상황이 코로나 백신 때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할랄 인증이 된 코로나19 백신 910만 명분을 올해 안에 접종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소아과협회는 최소 1,543명의 어린이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이 중 3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증상은 있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 6,123명 중에선 204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린이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산모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모유 수유를 계속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는 모유 수유의 이점이 코로나19 전염의 잠재적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이탈리아 연구진은 유럽 사례를 분석해 모유 수유로는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 해군 초계기에 현지 착륙 및 재급유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급 인사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지난 7월 인도네시아 외교 및 국방장관 등과 접촉을 통해 포세이돈 초계기에 착륙 허가를 내줄 것을 요청했었으나 조코이 대통령이 거부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포세이돈 초계기는 미 해군이 운용하는 다목적 초계기로 남중국해 등 동남아시아 일대에선 주로 중국의 군사활동 동향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있는 인도네시아가 미군 측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등 경제협력 관계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당국자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랜 기간 중립적 외교 노선을 견지해왔다며 외국군의 국내 작전 수행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500억엔의 저금리 차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많고 경제 위축을 겪고 있으니 차관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회담에서 지역 정세 변화 속에 양국 간 안보 국방 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외교 및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국방기술 이전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와 일본 양국의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에 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개발 협력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가 총리는 미국과 일본 등이 주창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과 아세안이 작년 독자적으로 채택한 인도-태평양 구상의 연계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가 총리가 첫 해외 순방지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 아세안 국가들의 반발에도 남중국해 진출에 공을 들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 대한 일본의 직접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8.5%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는 일본 기업이 적다고 외무장관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박태성 한국 대사를 포함한 7개국 대사의 신임장을 받았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이날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열고 이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 국가원수가 새로운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정상에게 전달하는 의식입니다. 이날 오전에 시작된 신임장 제정식에는 박태성 한국 대사와 성김 미국 대사를 비롯해 이탈리아, 캄보디아, 오스트리아, 파나마, 덴마크 신임 대사들이 참석했으며 신임장을 제출한 대사들은 조코이 대통령과 차례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참고로 박태성 대사는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무역정책관, 무역투자실장 등을 역임하고 올해 7월 말 자카르타에 부임했습니다. 박태성 대사는 취임사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적도의 진주와 같은 나라라며 인프라 확대, 인적 자원 개발, 행정수도 이전 등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협력과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더 나아가 기업과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다면 전년 수준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보였습니다. 부위원장은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면 많은 기업이 직원 해고와 무기한 휴직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노동부 사회보장국의 임금과장은 다음 주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며 최종 결정은 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각 주에서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지난 몇 년 동안 8%대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1월 1일에 발표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과거 인도네시아의 독립투쟁 진압 과정에서 즉결 처형한 모든 피해자 자녀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은 부모가 즉결 처형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녀들은 배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올해 3월 네덜란드 법원이 술라웨시섬 피해자 11명의 유족에게 배상을 명령하자 이를 계기로 소송을 제기한 유족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자, 자녀에게 배상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모든 즉결 처형 피해자 자녀가 5천 유로씩 배상금을 청구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40년간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은 인도네시아는 일본이 점령했다가 물러가자 재점령하려는 네덜란드와 4년간 독립투쟁을 벌였고 당시 네덜란드군은 독립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대량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네덜란드는 2011년, 2013년의 과거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했으며 특히 지난 3월 네덜란드 국왕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과거 폭력 행위에 직접 사과했고 강탈했던 유물과 소장품 1,500여 점도 반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도 20세 이하 월드컵을 예정대로 내년 6월에 개최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엄격한 보건 규정을 마련해 2021년 20세 이하 월드컵을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잘 설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대회 개최 준비가 잘 되도록 관련 부처 장관과 당국이 통합적으로 움직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월드컵은 국제축구연맹에서 주관하는 20세 이하의 남자 축구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가대항전이며 4년마다 열리는 성인 월드컵과 달리 2년에 한 번 홀수에마다 개최됩니다. 내년 개최국인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반둥, 솔로, 수라바야, 팔렘방, 발리 등 6개 지역에서 경기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개최국으로서 본선 진출이 확정되어 있어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